우리는 바쁘게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편히 쉴 수도, 잠을 잘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일을 함께 꿈꿀 수 있다는 사실 하나는 약속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로가 됩니다. 때론 용기가 되고, 때론 정의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도 희망을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꿈을 지키는 우리는 당신의 벗입니다. 우리 공화당. 안녕하세요. 우리공화당의 최고위원 인지연입니다. 여러분, 인지연의 포커스 봐주시는 모든 시청자분들 환영합니다. 제가 시작하기 전에 어느 분들와 들어와 계시는지 보고 있는데 많이 못 들어오고 계셔가지고 제가 한번 조남 몇 번 말씀 올리고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우개님이 제일 먼저 들어오셨어요. 지우개님, 그리고 고재수님, 그리고 장커피와 우유님, 그리고 제가 이제 또렷이 기억하고 있는 SS님, 그리고 인생은 바람이야님, 지혜로운님, 김기원님, 이채강님, 그리고 이분은 다나카 성미, 제가 일본어 한자 완전히 알지 못하겠는데 갑중성민님, 그리고 지혜로운님, 사유원님, 야미사랑님, SY 하모니님, 저요, 나진실님도 배웠습니다. 스커진님, 김민정님, 지금 막 속속들이 막 많이씩 올라오고 계십니다. 신의 3217H님, 정유진님, 하모니님 말씀드렸고요. 세상은 사필 규정님도 이젠 알 것 같습니다. 황애국님, 여러분들 이렇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공지로 시작할게요. 여러분들 이 인지연의 포커스 보시고서 한 20분, 25분 뭐 이렇게 인지연의 포커스가 끝나고 나면, 마치고 나면 잠시 숨 돌리셨다가 오후 5시에 JBC 뉴스, 우리가 JBC가 정병철 대표님의 JBC가 JBC 뉴스 그 채널, 유튜브 채널로 이동하셔서 그 채널 구독도 하시고, 그리고 또한 오후 5시부터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님이 출연을 하십니다. JBC 뉴스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뉴스 꼭 시청해 주실 것을 제가 미리 지금 말씀을 드리고 알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꼭 봐주십시오. 그렇게 되고, 저는 한 20분, 25분 후에 마치면 오후 5시에는 JBC 뉴스에 조원진 당대표님 출연하는 인터뷰 영상 꼭 좀 봐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공화당 유튜브의 구독자 수가 지금 69,200, 지난주에 제가 69,200이니 얼른 7만 되십시다 했는데 300으로 가지 못하고 아직까지 69,200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공화당 라이브도 구독하기, 널리 그렇게 서로가 애쓰고 밀어주고 당겨주고 해야 되겠습니다. 인지연의 포커스에서는 제가 오늘 제목을 문재인, 국민을 뭘로 보나, 국민이 심판한다, 우리들의 마음이죠. 문재인이 대통령이라는 자리에 앉아서 국민을 보는 시각은 그야말로 번지르르한 말로 국민을 허수아비 취급하고 있는 지도자가 아닌 자의 다름이 아닙니다. 지금 오늘 오전 오후에 핫 이슈 중에 하나는 바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차기 대통령 후보 지지도 조사에서 무려 24.7%라는 지지율이 나왔습니다. 이낙연과 이재명까지도 제친 그런 지지율이 나왔습니다. 이 뉴스를 접하면서 참 제가 가장 먼저 생각했었던 것은 국민의힘이라는, 국민의 짐이라고도 불리우는 그 정당, 그 무기력하고 지금 아무런 그 문재인 정권의 좌파 독재 정권에 대해 각 세우지 못하고 있는
자리만 잔뜩 차지하고 있는 그 정당 덕분에 그 정당에서 제대로 된 공격수, 제대로 된 야당 저격수 하나 내지 못하니까 윤석열이라는 검찰총장, 중립성을 지켜야 할 그 검찰총장이 지금 국민들에게는 대안으로 비춰져서 국민의힘이 만들어준 윤석열의 차기 대선 후보 지지율 24.7%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한 국민의힘이 이름은 국민의힘인데 국민의힘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렇게 되면은 야권, 그러니까 야권의 정계 개편이 어떻게 돌아가게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특활비 문제가 있습니다. 법무부 검찰국의 특활비, 검찰로 가야 할 특수활동비가 매년 10억 원 이상이 법무부로 흘러 들어간 사실이 확인됐다고 합니다. 대검에 배정된 특수활동비 93억 원 중에 10억 3천만 원을 법무부, 검찰국이 가져갔다는 건데요. 매년 그 정도 돈이 법무부로 갔다 합니다. 이렇게 특활비라는 거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 또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 활동에 요구되는 경비라는 규정이 정부 지침에 있습니다. 검찰이 수사나 정보 활동을 하다 보면 쓰임새 밝히기 힘든 경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곳에 쓰라고 검찰에 준 돈이 특활비인데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님의 특활비에 대해 그들이 유죄로 규정하고 유죄로 판결해서 지금 대통령님 인신감금 당하고 계신 상황을 저희가 떼내어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는 국정원장들로부터 35억 원 특활비 받아 뇌물이다, 국고 손실이다, 그 죄목으로 유죄를 선고를 했습니다. 국정원에 대한 인사권과 감독권 가진 청와대가 국정원에서 돈 받아 썼으니 뇌물이란 소리고, 또 정해진 용처 아닌데 특활비 썼으니 국고 손실이라고 하는데, 이런 논리라면 검찰 인사권, 지휘, 감독권 가진 법무부가 검찰로부터 특활비 받아 용도 아닌 곳에 썼으니까 뇌물이고 국고 손실이다, 이런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추미애 지금 자살골로 많은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런 중에 또 경제 쪽을 살펴보면은 기업 규제 3법, 우리가 경제악법이라고 한 기업 규제 3법을 강행하면 거의 전세 대란에 미치는 혼란이 온다는 경고가 경제계에서 지금 아우성입니다. 아우성. 그러니까 기업 규제 3법이라는 건 상법, 그리고 공정거래법 개정안, 그리고 금융그룹 감독법 제정안, 이렇게 세 개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기업 규제 3법이 통과되면 기업이 해외 투기자본의 놀잇감 플러스 먹잇감이 될 거란 우려가 끊임없이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김태년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여당의 글로벌 스탠다드를 도입해 기업이 더 큰 경쟁력을 갖도록 하자라는 되도 않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 이런 안이한지 아니면 의도적인지 이런 집권 여당의 현실 인식과 달리 실제상으로는 기업 규제 3법이 기업에 대단한 치명타를 입힐 거라는 것이 지금 예측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 분리선출 및 최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한다라는 3% 룰이 적용되면 경영권을 노린 외부 사람들이 제안한 감사위원 후보가, 그러니까 외부의 경영권을 노리고 외부에서 감사위원 후보가 선임될 경우에 그런 상장사가 이 법이 적용되면은 11배나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러니까 외부의 상대편 선수라는 해외 투기 펀드가 우리 기업의 유니폼을 입고 뜨면서 작전을 속속들이 들여다볼 수 있게 해놓고 경기에서 승리를 바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다가 소송을 남발하는 거에 대한 방지책이 없이 소송 제기 요건만 모기업의 1% 지분을 보유한 주주가 자회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수 있도록 완화시켜버리는 다중대표 소송제까지 도입되면
기업 규제 3법은 그야말로 해외 자본, 헤지 펀드가 활보할 수 있게 해주는 법이 될 거라는 게 자명하다라는 것이 지금 기업 측의 지적입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집권 여당에선 기업 규제 3법을 사정없이 몰아붙이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또 오늘 신문 헤드라인 중에 보신 부분 있으시죠? 너 죽을래? 이 말은 누가 있습니까? 바로 백운규 전 산업통상부 장관이 이 2018년에 월성 원전 1호기의 한시적 가동이 필요하다라고 보고하는 산업부 담당 공무원 그 과장한테 너 죽을래? 라고 말하면서 즉시 가동 중단으로 보고서를 다시 쓰라고 지시했다라는 관련자 진술을 감사원이 확보했습니다. 그것이 어제 알려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월성 원전 폐쇄에 있어서 범죄 가능성이 있음을 최재형 감사원장이 언급하면서 감사위원 대부분이 동의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불법, 내로남불, 그리고 위법성, 그리고 또한 국민은 전혀 안중에 없는 안하무인, 그리고 국민이 사과를 요구할 경우에는 무조건 묵살하면서 송구하다는 말로 끝내버리는 이런 후한무치한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에 대해서 그야말로 공격해야 할 것이 많고 비난해야 할 것이 많고 탄핵 요건에 해당되는 이들이 무수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속수무책으로 이렇게 폭주하고 있는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을 지금 제도적으로 법률적으로 어떻게 하지 못하고 있는 이 상황이 정말 좀 많이 절망스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인지연의 러브레터 쓰면서 좀 착잡한 마음에 쓰다 보니까 좀 약간 건조한 그런 편지가 됐는데요. 한번 인지연의 러브레터 낭독 드려보겠습니다. 10번째입니다. 10번째. 잠시만요. (11월 11일) 오늘이 특별한 날입니까? 네, 맞습니다. 유엔 참전용사 국제 추모의 날입니다. 2020년 올해부터 6.25 전쟁 70주년을 맞이해 제정된 법률에 따라 11월 11일 오늘은 유엔 참전용사들의 고귀한 희생을 추모하고 감사드리는 날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공화당 당원님들과 죄송합니다. 태극기 애국동지님들께 올리는 이 러브레터를 쓰는 때는 저에게 진실의 순간입니다. 머릿속 생각을 갖고 쓰더라도 타자를 치는 손가락이 저의 생각을 이끌어내기도 합니다. 미국 대선의 혼란상을 보면서 4.15 총선 부정선거 투쟁을 하고 계신 분들을 보면서 또한 미국 대선, 대한민국 총선의 부정선거 검증 노력에 대해 비웃는 자칭 보수, 자칭 우파라는 자들을 보면서 여러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점에 한국 사회에, 미국 사회에 과연 믿을 수 있는 시스템이 존재한다고 믿기에는 세계가 아주 많이 공산주의, 사회주의 세력, 그야말로 지독하게 악한 세력의 힘에 많이 취약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불법 사기 탄핵,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미국 거대 미디어와 빅테크의 협공을 보면서 미디어 권력에 의해서 일반 국민들은 한국이건 미국이건 미디어 권력이 보여주는 대로 생각하고 결정하게 되는 사악한 현실을 목도합니다. 문제는 부정과 불의를 마주했을 때 대응 방식에 있다고 봅니다. 불의도 정치이고 정치공학으로 풀겠다는 이들은 진실을 비웃고 정의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힘이 정의이고 이기는 자가 영웅이고 어떻게든 무조건 이기는 편이 내 편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대다수인 이상 거짓이 세상을 지배하고 불의가 정의인 척 행세해도 속수무책일 뿐입니다. 저는 보수는 선이고 진보, 수구좌파는 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 반대, 즉 보수는 악이고 진보 수구좌파는 선이라고도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보수 우파라 자칭하는 자들의 원칙 없고 저열하고 더러운 모습도 보았고, 수구좌파들 중에서도 사실을 존중하는 이가 있기도 했습니다. 또한 정치가 깨끗하기만 하고 진실하기만 하면 이길 수 있다는 존재할 수 없는 망상에 빠져 있지도 않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대한민국의 가치, 자유민주주의 체제, 시장경제 체제의 가치, 보수의 가치를 제대로 알고, 그리고 그 가치들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 대한민국을, 체제를, 진영을 지켜내고 발전시킬 수 있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가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인지도 구체적으로 모르고, 무엇을 위해 싸우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도 모르고, 무지의 성에 갇혀 있었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새로운 도약을 위해 제가 좀 박하게 진단해 보는 것이니까 화는 내지 마십시오. 앞뒤가 꽉 막혀 있다는 생각에서 돌파구를 찾아보고자 이런저런 생각의 실마리를 제시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하고 함께 협력하여 이기는 법을 도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의 러브레터는 연서답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제가 여러분께 올리는 편지의 근저에는 항상 당원님들, 동지님들에 대한 존경과 감사와 사랑이 존재함을 말씀드립니다. 2020년 11월 11일 우리공화당 최고위원 인지연 올림. 네. 아휴. 제가 아까 말씀드렸었을 때는 야미사랑님 계셨죠? SY 하모니님, 씨앗 3.5님, 자유파님, 옥황성년님, 그리고 새마을님, 우영무님, 우영무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애국TV 녹색돌풍님도 계시고, 이태성님도 계시고, 허경민님, 김민정님 아까 5시 JBC 뉴스 홍보해야 돼요. 5시 대표님 출연하십니다. 그리고 우에수기 선님도 계시고요. 우에수기 션님, 저도 처음 뵙는 듯 합니다. 반갑습니다. SSS님이 아주 중요 역할 많이 해주시고요. 섬들 농원 TV님도 계십니다. 그리고 언휘최, 은희채님도 계시고, 초심희망님도 들어오셨고, 청우님도 들어오셨고, 전용선님, 지혜안님, 네, 많이들 들어오셨습니다. 여러분들께 이렇게 인지연의 포커스 시간 하면서 인사드릴 수 있는 이 기회가 굉장히 소중하고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시간, 여러분들 만나는 시간 준비하면서 저 자신도 여러 측면에서 공부를 해야 된다. 그리고 더 많이 보충해야 된다. 이런 자각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인전의 포커스 시간에 조회수도 좀 더 많아야겠고, 또 체류하시는 시간도 더 길어야겠고, 무엇보다도 우리공화당 라이브의 구독자 수가 제발 좀 7만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69,200에 머물러서 300으로 가지도 못하고 있는데, 우리 당원님들, 동지님들 많이 도와주십시오. 우리공화당 라이브에 대한 불만사항도 많이 인지하고 있습니다. 다른 유튜브 채널 카메라 웍이랑 또 다르다, 이런 얘기도 들어오고, 아쉬운 부분도 알고, 불만도 많이 알고 있는데, 제가 느끼고 지켜본 바로는 그렇습니다. 일단 구독자 수가 많은 것과 그 콘텐츠의 질이 향상되는 거는 같이 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구독자 수가 많고 또 조회수가 많다 보면 콘텐츠는 함께 발전할 수 있고 향상될 수 있는데, 그 구독자 수나 이 조회수가 저조하게 되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그 품질 보장도 좀 그렇게 여의치 않은 걸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입으로만 말하고 노력 안 하는 건 아니고,
우리 공화당 라이브도 끊임없이 더 개선하고 더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들 만나뵐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니까 우리 공화당 라이브 구독자 7만, 일단 69,300 먼저 도달할 수 있도록 많이 애 좀 써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이 시간 마치는 대로 오후 5시 JBC 뉴스 우리 공화당 조원진 대표님 출연하시는 인터뷰 많이 봐주시고 JBC 뉴스도 많이 구독하게 해주십시오. 오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바쁘게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편히 쉴 수도, 잠을 잘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일을 함께 꿈꿀 수 있다는 사실 하나는 약속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로가 됩니다. 때론 용기가 되고, 때론 정의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도 희망을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꿈을 지키는 우리는 당신의 벗입니다. 우리 공화당